안녕하세요. 보구한의원 이정훈입니다. 이번 보구보감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겪는 손상 중에 하나인 발목을 삐었을 때, 즉 발목염제에 대해 초기 대처 방법, 예후, 그리고 재활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목염자는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손상으로 발목이 심하게 꼬이거나 접질렸을 때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들이 손상을 입어서 발생하며 내번 염자와 회전 염자, 외번 염자로 나눌 수 있으며 약 90%는 발목의 바깥쪽 부분에서 일어나는 내번 염자에 해당합니다. 손상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인대가 늘어나 느슨해진 상태로 남을 수도 있고, 이는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불안정한 발목 때문에 발목 관절의 손상이 반복되게 되면 발목 관절의 연골 등 기타 부위에도 2차적인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 후에 적절한 재활 및 치료를 통해서 발목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 염좌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1단계는 가벼운 통증인 경우로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회복이 되며, 3단계는 중증의 파열로서 수술이 요구될 수 있고 치유되는 데 몇 개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1단계는 흔히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는 경우로 보통 정거비 인대의 부분 손상입니다. 이때 발목은 체중을 완전히 견딜 수 있어서 불편하지만 보행이 가능합니다. 부분적인 통증이 나타나면서 약간의 기능 제한이 되고 붓기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2단계부터는 정확한 치료로 발목을 잘 회복해야 하는데요. 인대의 부분 파열이 나타나며 대개 정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가 손상됩니다. 이때부터는 보행 시 통증이 발생하며 통증으로 보조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이거나 광범위한 통증이 있고 발목에 붓기가 나타나며 발목을 삐끗한 다음에 그림과 같이 발바닥의 뒤꿈치 지방 패드에 파랗게 멍이 들면 인대의 파열로 출혈이 나타나서 피가 아래로 내려 쌓인 것이므로, 사진과 같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2등급 이상이므로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3단계는 인대의 완전 파열로 후거비 인대 외에 부가적으로 정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체중 부하가 제한될 수 있으며 3발자국 이상 스스로 걷기 힘든 경우 3단계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심하게 부어서 부종이 나타나며 이때에도 하루 이틀 뒤에 뒤꿈치 지방 패드에 파랗게 멍이 들며 보행이 힘들어집니다. 우선 발목을 삐끗한다면 당일과 다음날까지는 압박과 고정을 한 다음에 꼭 아이스팩을 해야 합니다. 발목을 삐고 당일과 다음날까지 아이스팩을 하면 내부의 조직액들이 차가운 자극으로 흡수되어서 예후가 굉장히 좋은 반면에, 뜨거운 핫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조직액이 더 나오고 많은 조직액이 관절을 압박할 수 있어서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예후도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발목에 테이핑을 한 후에 그 위에 곧바로 아이스팩을 대고 찜질을 하는 것인데요. 발목의 테이핑 방법은 저희 보고보감 41화에 발목을 삐끗했을 때 테이핑을 붙이는 꿀팁에 급성기에 테이핑을 붙이는 방법을 참고하여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은 한 번 할 때 10분 이상 자주 하는 게 좋은데요. 차가운 자극으로 피부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테이핑을 한 부분에 위에 아이스팩을 발목을 다친 뒤에 2일까지는 수시로 하면서 부종이 많이 줄어든다면 이후 치료에도 발목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발목 염좌의 재활은 발목 주변 근육과 정강이 및 종아리 근육의 강화뿐만 아니라 재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릎과 허벅지 등의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모든 재활 운동이 그렇듯이 통증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단계 염좌는 대개 1에서 2주 내에서 정상 신체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고, 2단계 염좌 환자는 4에서 8주 내에, 3단계 손상 환자는 거의 12에서 16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특히 2등급 이상의 발목이 부분 파열이 나타난 후에 환자분들께서 발목이 이전 같지 않다, 그리고 어떤 날은 아주 멀쩡하고 어떤 날은 발목이 부어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발목의 불안정성으로 발목 관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다음 소개해드리는 재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재활 운동은
벽에 손을 대고 서서 뒤로 발을 뻗는 운동인데요. 첫 번째로 벽을 짚고 한 다리는 앞에 두고 구부리며 다른 한 다리는 뒤로 뻗어줍니다. 두 번째로 뒤로 뻗은 다리는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무릎을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자세로 한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한 발로 중심 잡기입니다. 손상된 발목으로 양손으로 중심을 잡은 채 한 발로 지탱하는 운동을 합니다. 30초씩 유지하고 5회 반복해주고 발목에 무리가 될 때는 옆에 의자 같은 것을 놓고 의자를 잡고 체중의 하중을 줄인 후에 한 발로 지탱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손상된 인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발목 관절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 운동을 해주고 4번과 4번 동작을 하며 발로 이름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 뒤에서 양발을 붙인 채로 의자를 잡고 서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서서히 들어 올려서 1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것을 15개씩 3회 반복하고 발 뒤꿈치가 내려올 때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발목에 재활을 하는 이유는 발목 관절 손상에 주변 근육도 손상되고 주변 근육이 발목의 안정성을 만들어 주는데요. 발목 위의 전경골근과 비골근은 한쪽은 발목 안쪽으로 내려와서 내추 큐네이폼의 설상골 안쪽에 붙고 하나는 바깥쪽에 붙어서 운동화의 끈같이 발목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목이 내번되며 인대가 손상될 때 이러한 발목을 지지해주는 근육도 같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활 운동은 주변 근육도 강화해줘서 발목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발목을 삐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과 재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고보감이었습니다.